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토크 말쌈 첫 방송이 지난 4월 4일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오늘까지 매주 토요일 아침에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뵈면서 나름대로 지역의 현안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할 말은 하는 방송을 만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시청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특히 34회 동안 방송을 진행하면서 집중했던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지역의 환경 문제였는데요. 강릉 소각시설 광역화와 동해안 인근 환경오염, 그리고 동해안 해저 오염과 영풍 아연제련소 환경오염, 옥계 포스코 페놀 유출, 그리고 강릉 남대천 수질오염 문제, 또 반복되는 흙탕물 오염 문제와 해안 침식 등 우리가 터잡고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 문제를 부각시키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네, 2015년 올해 마지막 방송에서는 지난 한 해도 되짚어보고 시멘트 공장 주변의 환경과 주민 건강 피해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해야 할 때 분명하게 말하는 방송 뉴스토크 말쌈 시작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름 때문에도 이걸 보시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뉴스토크 얘기로 시간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우리 감독 네, 지역의 현안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뉴스 돋보기 한 발 더 MC 강원영동 보도국의 김영호 기자가 오늘 단독 출연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지역에도 시멘트 공장이 가동된 지 지금 80여 년이 됐는데요. 최근에 또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들의 건강 피해에 대해서 보도를 하셨죠. 예, 그동안 이제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들이 이제 건강 피해를 봤다라는 얘기는 많이 있었는데 네. 최근에 민사소송 결과가 나와서 1심 결과를 제가 최근에 보도를 했었습니다. 보시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네.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조사에서 호흡기 질환으로 판명된 주민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가 배상 결정을 내렸지만 시멘트 업체들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최근 법원이 일부 질환에만 제한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해서 대부분의 질환자들이 배상을 받기 어렵게 됐습니다. 동양시멘트 공장 주변에서 40여 년을 살며 시멘트 하청업체에서 일해온 81살의 김종구 할아버지. 김 할아버지는 지난 2011년 시멘트 공장 주민 건강조사에서 진폐증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로 시집 와서 문제 나는 일만 했지. 스레트 공장에서 아까 얘기하다시피 성면 외국에서 오면을 받아가지고 이제 창고에다 저장해놨다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동양시멘트가 김 할아버지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고 회사 측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동양시멘트 주변 건강조사 유소견자 가운데 소송을 진행한 60여 명 중에 진폐증을 앓고 있는 5명만 배상 판결을 내리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앓고 있는 대부분은 회사 측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주 원인이 흡연으로 알려져 있어 시멘트 공장 분진 배출과의 발병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유소견자로 밝혀진 대부분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들은 배상을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한편 시멘트 업체들은 진폐증 배상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하겠다고 밝혀 주민 건강의 책임 규명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네, 아버지 얘기는 지도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역의 향토 기업으로서 수십 년 동안 가동됐던 동양시멘트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찍혀있던 짐들이 어떤 거냐면 2011년도에 삼척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조사가 실시됐었는데요. 네. 당시에 300여 명에게서 호흡기 질환의 증상이 소견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278명이었고 진폐 소견자가 36명이었는데요. 진폐 소견자 가운데 10명은 시멘트 공장에서 근무한 일도 없는 사람들이어서 상당히 충격을 주고 있는데 네, 전혀 관련이 없는 거네요.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10명이 있다 보니까 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냐라고 해서 시멘트 공장에
공장에 좀 책임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문제제기가 있었던 거죠. 네. 이 지도를 좀 보시면 그 점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 동양시멘트에서 보면 거리상으로 한 몇백 미터 안에 있는 곳들입니다. 네. 이런 파란색으로 찍혀 있는 점들은 COPD라고 해서 만성 폐쇄성 폐 질환자들이고요. 네. 좀 전 보도에서 보셨다시피 진폐증 환자 5명 같은 경우는 시멘트 공장 책임이다. 네. 건강상 이상이 책임이다라고 했었는데 이분들이 거주하는 곳이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할 텐데요. 보시면 시멘트 공장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네, 네. 그렇네요. 실제로 이제 진폐증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많은데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있는 분들만 피해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5분만 이번에 이렇게 된 겁니다. 네. 네. 근데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5분만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나머지 300여 명에 달하는 이런 분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냐? 네. 라는 문제 때문에 좀 그동안 공방이 있었는데 1심 민사 법원에서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COPD는 인정을 하지 않았던 거고요. 네. 네. 국가기관에서 건강조사까지 했던 부분을 법원 판결에서 이렇게 인정받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네. 지금 지도를 보면은 동양시멘트 근방에 있는 뭐 삼척, 사직이나 오분동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말이죠. 네, COPD라고 그랬나요? 네, 네. 만성 폐쇄성 폐쇄성 폐질환. 폐질환. 네. 그 분포가 같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만 쏙 빼가지고 어떤 건 관련이 있고 어떤 건 관련이 없다 그런 얘기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건데 네. 그 COPD라고 부르는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어떤 증세를 보이냐면 호흡 곤란이나 만성적인 기침 증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숨을 쉴 때 특히 이제 쌕쌕거리는 소리가 많이 나고요. 그다음에 이런 호흡 곤란 증세가 하루 아침에 발생하는 게 아니고 수십 년 동안 누적이 돼서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증세를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특히 가만히 있을 때보다 움직일 때 이런 호흡 곤란 증세가 많다 보니까 네. 일상생활을 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초래할 만큼의 건강상의 질환입니다. 네. 근데 보시면 멀리 지금 이쪽에 보면 그렇죠. 제가 네. 팔도 그런 좀 곳들. 되지 않는데요. 네, 조금 멀어요, 여기는. 예, 이분 같은 경우가 네. 동양시멘트에서 7.6km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네. 네. 그런데 이쪽에 있는 두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사시는 동네인데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는 진폐증 환자로 건강조사 결과 나왔고요. 네. 할머니는 COPD 질환자로 나왔어요. 네. 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거리상으로라든가 어떤 역학적으로 상당히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지금 걸렸단 말이죠. 네. 제가 이제 7월 달에 이 도경리에 계시는 70대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를 만나 뵀었는데요. 당시에 보니까 동네의 환경이 그냥 아주 조용한 시골 마을입니다. 네. 시골 마을에 계셨는데 어떻게 이분들이 진폐증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약을 많이 복용하고 계시는데 어우. 1년에 한 2번 정도 이제 병원에서 약을 조제받아서 이제 약을 네. 복용하시는데 그리고 저 집을 떠난 적이 없이 저기서 네. 계속 평생 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주변의 농작물이 뿌옇게 뭐 이렇게 먼지에 뒤덮일 아. 정도로 시멘트 공장에 영향을 받았다. 근데 네. 실제로 가보니까 저 집에서 바로 뒤쪽 편에 보면 쌍용양회 동해 공장이 있어요. 네. 박해석 광산이 있고요. 네. 그리고 거기도, 거기서부터 한 네. 7km 떨어진 곳에 동양 시멘트 공장이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두 개의 공장의 어떤 복합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문제를 고혈압한 거는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숨이 차고 가려 오르기 때문에 그 병원에 가니까 피가 나쁘다 이래. 보면 이제 지금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곳은 특히 주민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질환자가 좀 많은 거고 지금 이 밑에 쪽 같은 경우는 동양시멘트의 석회석 광산 바로 옆에 동네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는 주민이 많지는 않지만 약간 밀집되어 있는 분포를 보이고 있고 네. 또 자세히 보시면 두 개 점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거든요. 네. 여기도 있고 아까 도경동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 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한 집에 같이 살고 있는 부부가 네.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면 뭐 남자, 여자가 함께 이런 증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COPD 같은 경우는 흡연 때문이다라고 네. 하는 부분이 납득하기 어려운 게 그러면 여자는 왜 COPD에 걸렸는가? 걸린가를 네. 설명하기 어렵게 되는 거죠. 네. 네. 간접 흡연 때문인가요? 뭐 간접 흡연도 뭐 네. 얼마나 많이 노출돼 있길래 그렇게 네. COPD까지 되는지는 뭐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이 직접 영향권에 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저- 집도 저 안에 네,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쪽 교동이라는 부분에 살고 네. 있는데 보면은 주변에도 지금 이런 질환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네. 특히 이제 2000년도 이전에 10년 이상 거주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런 증상을 지금은 아니더라도요. 네. 나중에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 시멘트 공장에서 그 소속로 돌아가는 걸 키른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 위치로부터 삼척 시내는 사실상 뭐 전부 다 영향권이 네, 아닌가 거리상으로 봤을 때 직선거리로 보면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삼척 시청까지의 직선 거리가 한 2.5km
5km 정도 되더라고요. 네. 지금 이렇게 반경을 이렇게 원을 그려보면 거의 다 들어온다고 볼 수 있고 직접 영향권에 있는 사람이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네. 그런데 건강조사에서는 3,000명 정도밖에 뭐 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네. 실제로 진짜 자세하게 전수조사를 다 해본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진짜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건강 조사를 하고 나서 좀 이상 소견이 보인 주민들에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보상을 해줬었나요? 후속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하면 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보조를 해서요. 1년에 2번 정도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하는 게 전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 피해를 누가 유발했느냐, 가해자가 누구냐, 그 가해자 쪽에서 어떤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이 지금 이제 계속 민사적인 소송까지 지금 번지고 있는 거죠. 네, 네. 그 얘기를 우리가 이제 좀 깊이 있게 네, 해봐야 네, 될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네. 우리 지역의 경우에 강릉의 뭐 옥계 같은 경우에도 시멘트 공장이 있고 말이죠. 네. 동해만 하더라도 삼화, 삼흥, 신흥, 뭐 달방 이 지역이 다 맞습니다. 시멘트 공장의 영향권에 있다고 생각이 되고 말이죠. 그래서 이 비산먼지 때문에 고민이 많죠. 걱정이 많은데 네. 아니 밤에 비 온댐 심해 떨어진댐 네, 언제? 아주 더 했어요. 요새는 안 그래? 네. 유아트 장이나 스레트나 그 무게가 그 스레트 한 장의 그 무게가 5배 정도 이렇게 된다고요. 제가 무 같은 거 이런 거는 먹을 수가 있는데 배추 같은 건 왜서 못 먹는가 하면 이게 독을 앉아 가지고요. 그게 전부 다 저게 어떻게 보면 가다마리 같은 해 가지고. 아니 이거 바람에 보면 시커먼 타이 내려와서 말도 못해요. 어디 이불 덮어 놔두고 참 밥을 먹고 사니 할 수 없어 이래. 산이 그렇지. 그래서 싹 뒤집어요. 실컷 바람 먹어. 창문 틈새로. 저녁에 5시 대 세차해놓은 차가 어떻게 아침에 돼갖고 저 모양이 됐냐고. 말도 안 되잖아 그게. 차 앞에 유리가 어제 저녁에 안개가 엄청 끼었어요. 안개 끼었는데 제가 분명히 어제 저녁에 안개 차 세차해다 놓고 안개 끼었길래 내일 아침 되면 쇠매가루 엄청 날리겠네. 이래서 예상을 하고 잤어요. 우리 아저씨하고 둘이서 얘기하고 그러고 잤는데 아침에 나오니까 아닌가 다를까 그렇게 날린 거예요 새까맣게. 근데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민사소송에서 진폐만 인정이 되고 제대로 인정이 안 됐다. 네. 건강 이상의 책임이 없다. 이렇게 됐다고 하면은 이건 문제가 아닌가요? 우선 1차 2011년도에 이제 주민 건강조사에서 피해가 어떤 건강상의 이상이 있다라고 나왔던 분들 300여 명 가운데 70여 분이 2013년도에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고 환경 분야의 우선 국가적인 법원이라고 보면 돼요. 환경법원이요. 그쪽에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했었어요. 어떤 정황상으로 보면 시멘트 공장밖에 건강 이상의 어떤 징후를 제공한 원인자를 지목할 수밖에 없으니까 시멘트 공장 보고 배상금을 지급하라라고 좀 결정을 내려달라라고 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 시멘트 공장의 먼지로 인해서 진폐증, 그리고 COPD 등의 건강 피해를 받았다는 그 개연성을 인정을 하였습니다. 시멘트 회사로 하여금 해당 지역에 10년 이상 그 거주한 주민 중에서 진폐증과 COPD로 판정을 받은 주민 64명에게 총 6억 2,300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을 하였습니다. 진폐증 환자가 그때 5명이었는데 1,000만 원에서 6천만 원, 그리고 만성 폐쇄성 폐질 환자 같은 경우는 42명이었는데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시멘트 공장이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했었죠. 네. 그럼 네. 주민들이 실제로 배상을 청구를 했나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결정이 나오면 네. 60일 이내에 이 부분을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가해 기업이 다시 불복해서 민사적인 소송을 제기할 거냐라는 후속 행정 절차가 남아 있는데 동양시멘트는 결정에 불복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요. 네. 그리고 그 민사소송 결과가 최근에 나온 1심 법원 판결입니다. 네. 앞서 이제 보셨다시피 시멘트 공장 주변의 COPD는 시멘트 공장하고 관련이 없고 시멘트 공장의 직접 영향권에 거주하는
진폐증 환자만 시멘트 공장 책임이다. 아까 보셨던 네. 7km 밖에 있는 진폐증 환자들은 시멘트 공장하고 관계가 없다라는 결정이 나온 없다. 거죠. 예. 네, 이게 조정하고 중재하고 뭐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 중재 그 결정을 이제 받아들이지 못한다. 또 그 얘기가 뒤집어졌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네. 법원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은 경우에 주 원인이 흡연이다. 그리고 시멘트 공장 주변에 건강 이상자들 상당수가 흡연을 장기간 동안 해왔기 때문에 네. 시멘트 먼지가 꼭 이분들의 건강 이상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결을 했던 거죠. 네. 그런데 보통 여자분들은 좀 상대적으로 흡연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더 세세하게 파고 들어가면 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 되니까 법원의 판결을 과연 저희가 인정할 수 있는 거냐라는 또 문제 제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시멘트에서는 더 나가서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진 그 건강 조사 결과마저도 신뢰할 수 없다라고 이제 법정에서 이제 변호인단이 주장을 했었는데요. 지난 2011년도에 삼척 지역의 COPD 유병률을 보니까 10.8% 정도 됐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대조 지역이라고 해서 뭐 어떤 비교를 해보니까 환경적인 다른 곳하고. 요인이 없는 이런 곳하고 비교한 곳이 이제 제천 봉양이었는데 제천 봉양의 그 COPD 질환자 비율이 8.5%였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네요. 네, 차이가 한 2% 정도 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네. 통계적으로 보면 이게 삼척에서 10% 정도 되는 게 그렇게 유의미한 의미가 아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네. COPD 이 정도 걸리는 건데 왜 시멘트 공장 책임이라고 책임을 부여하느냐 이런 네. 부분에 있어서 법원이 어떤 시멘트 공장의 그런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배출 먼지라는 부분이 나오는 건 맞아요. 맞는데 이게 과거의 일이고 그리고 그 배출 먼지가 날아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는지 아니면 안 줬는지 과학적으로 지금 증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입증하느냐, 입증 방법 때문에 한 번은 시멘트 공장이 뭐 책임이 있는 거고, 진폐증 같은 경우는 입증을 못하면 책임이 없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입증을 그러니까 피해를 본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의 이제 법률이 일반적으로 이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있어서요, 피해 입증은 피해자가 하는 게 현실입니다. 네. 시멘트 공장에서 일한 적도 없는데 네. 진폐증이 걸린 분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정말 자기의 피해를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피해 주민들이 답답한 거고요. 기업이 불복해서 소송으로 간 경우에 당연히 약자인 우리 피해자분들이 장기간의 소송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든 이런 소송에서 이기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적극 개입하고 이전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를 어떻게든 그 본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가 따라야 됩니다. 근데 정부도 이것을 사인 간의 소송에 맡겨두고 더 이상의 조치를 안 하고 방관을 한다면 결국에 이런 환경 약자는 계속 이 문제는 반복되고 그 피해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폐질환 가운데 지금 진폐증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인정을 받았을까? COPD도 규명하기 어렵다면 진폐증도 규명하기 어려울 그렇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기존의 판례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어떤 피해가 명확하고 정황상으로 가해 기업이 명확하게 지목이 될 때는 가해 기업이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걸 역으로 입증해야 되는 네.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나하고는 그래요? 관계없다. 예, 예. 이걸 입증하라는 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02년도에 이제 그 충남 서천군에 화력발전소가 들어오면서 김양식을 하던 어민들의 생산량이 되게 많이 감소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주민들은 화력발전소가 들어오기 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거는 화력발전소가 들어와서 온배수로 인해서 바닷물 온도가 올라간 것밖에 변화가 없다. 그렇다 보니까 김 생산량의 감소의 주 원인으로 화력발전소를 지목했던 거고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법원은 화력발전소가 김 생산의 감소하고 본인들이 관계가 없다라는 걸 입증해라라고 결정을 내렸었는데 화력발전소의 온배수와 김 생산량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를 화력발전소가 입증을 못했죠. 네.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결정이 내려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판결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환경 분야에서 피해자들에게 상당히 좋은 이롭게 지금 적용될 수 있는 판례거든요. 네. 지금 이제 진폐증 같은 경우는 기존에 뭐 탄광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진폐증을 많이 앓고 있고요. 성면으로도 진폐증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기존에 어떤 판결도 많고 사례도 많다 보니까 법원이 진폐증 같은 경우는 가해자가 입증 책임을 좀 규명해라라고 적용했던 건데 다른 환경 분야의 피해 같은 경우는 사례가 많지 않다 보니까 기본적인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네. 보니까 피해자가 나 피해를 봤으니까 네. 피해를 입증해봐라 이렇게 하니까 답답한 거죠. 환경분쟁조정위원회도 멘붕이 오는 거고요. 그동안에 정부가 했던 건강조사와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뭐 왜 한 거냐. 네. 뭐 이런 무용론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법원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 우리는 직권조사거든요. 네. 법원은 이제 당사자 입증주예요. 아, 당사자 입증제. 예, 그래서 조금 달라요. 예. 그래서 입증의 정도가 네. 법원이 더 세밀하다고 해야 되나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 개연성 문제고 네. 입증하는데도 입증 비용도 예.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 사실조사하는 거고 네. 법원하고 사실조사하는 거 똑같은 잣대로 보고서 이렇게 그 비교를 하시면 안 돼요. 이제 와서 살짝 발을 좀 빼는 느낌도 네, 나고요. 맞습니다. 전국에 시멘트 공장이 여러 곳 있잖아요. 다른 지역의 상황은 뭐 어떻습니까? 전국에 이제 시멘트 공장의 소속로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 7개 시군이 됩니다. 네. 그 제가 좀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 환경부가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전국 7개 시군에 있는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들의 건강 조사를 했습니다. 거의 지역별로 한 200여 명 정도의 어떤 호흡기 질환자가 나왔죠. 그리고 보면 이제 동해도 있고 강릉도 있고 장성이라는 전남 장성. 예, 전남 장성도 있습니다. 영월 같은 경우는 시멘트 공장 주변에 주민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영월은 유병률이 17% 정도 돼요. 그러니까 삼척의 한 1.7배 정도 되죠. 그렇군요. 제천 단양 같은 경우가 삼척 지역보다는 사람 수가 적은데 진폐라든가 COPD 질환자는 더 많은 겁니다. 주민 건강조사도 빨리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2013년도에 제천하고 영월 지역의 주민들이 시멘트 공장을 상대로 삼척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배상 결정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15명에게 1억 6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그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을 내렸었거든요. 그럼 뭐 삼척이랑 뭐 상황이 거의 똑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동양 사례에서 지금 봤듯이 그때 당시에 시멘트 회사들이 불복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었고요. 2013년도에 1차 민사 결정이 나왔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시멘트 공장 때문에 주민들 피해를 본 게 맞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승소를 했죠. 그리고 작년에 2심에서는 시멘트 공장하고 관련이 없다. 주민들 건강 피해가. 이런 결정이 나왔던 거죠. 다른 판결이지만 똑같은 사안으로 봤을 때는 두 번에 걸쳐서 COPD 같은 경우는 시멘트 공장하고 책임이 없다라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현재 그러면 시멘트 공장 때문에 건강상의 책임이 시멘트 공장에 있다라고 결정이 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지금 여기 있는 이 시멘트 회사들이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시멘트 공장들입니다. 그런데 보면 영월 같은 경우는 1명이고요. 제천은 3명이고 단양은 1명이고 삼척은 5명입니다. 여기 강릉 동해랑 강릉 장성은 동해는 없죠. 왜 없냐면 강릉 동해 장성 같은 경우는 아직 주민들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 비용이 들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선례가 있으면 선례에 따라서 하면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아니면 법원에다가 소송 을 할 용기를 안 내겠죠. 왜냐하면 앞에서 다 진인 사태가 봤으니까요. 네, 지금 국제사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나요? 올해 10월에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 보고관이 제천과 단양 등 시멘트 공장 밀집 지역을 방문해서 실태 조사까지 벌였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국제사회에서는 그 시멘트 공장 주변에 주민 실태 조사를 벌인 건 처음 있는 사례였거든요. 조사 결과는 내년에 그 인권이사회 보고서로 제출될 예정인데 참고로 내년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이 우리나라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시멘트 공장 주변에 인권 침해 어떤 이런 실태를 우리나라가 의장국이 돼서 심사를 하거나 결정을 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 유엔에서 보고서가 나오고 나면 앞으로 이러한 뭐 소송이나 있어서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근데 뭐 저희가 이제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이런 사례에서도 봤듯이 그런 인권 뭐 조사 결과가 강제적인 어떤 영향을 주진 않죠. 그런데 국제사회에서는 그만큼 한국을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어떤 전 세계적인 압박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멘트 공장이 뭐 항소를 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아무 책임이 없다. 나하고는 관계없다. 뭐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요? 네, 진폐증이 현재 지금 자기네 책임이라고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자기네가 확정이 돼버리면 진폐증 책임을 계속 봐야 되는 거고 이게 꼬투리가 잡힐 수 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현재 이제 시멘트 협회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는 차원에서 항소를 다시 또 제기한 상태인데요. 이거 인정하면 뭐 사업 못한다, 타결이 없다 그런 의미군요. 실제로 이제 그 배상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돈을 보면 뭐 한 3, 4억 정도.
정도. 제천 단양 같은 경우는 1억 얼마였잖아요. 네. 시멘트 업계 뭐 매출로 봤을 때 1%도 되지 않는 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 주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 이런 책임으로 계속 발목이 잡힐까 봐 두려운 거고 본인들에게 약점이 될까 봐 네. 좀 이렇게 계속 소송전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마저도 주민들 편을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이제 약자들이 좀 기댈 만한 정부의 공신력 있는 기관인데요. 2013년도에 삼척 지역 주민들이 그 시멘트 회사의 배상 책임을 좀 결정해 달라라고 그때 신청을 했을 때 보면 신청인들이 시멘트 공장 대기 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받은 개연성이 인정된다라고 했거든요. 인정된다. 네. 그런데 올해 10월 달에 기존에 이제 건강 피해를 받고 있던 분들 44명이 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결정을 좀 해달라고 신청을 했더니까 이번에는 똑같은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신청을 했던 분들이 건강 상태가 기존의 분들하고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시멘트 공장의 대기 오염 물질로 인하여 시청인들이 건강 피해를 받았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네. 2년 만에 말을 바꾸는 거죠. 네. 그런데 그렇네요. 이렇게 말을 바꾸게 되는 그 근거가 이유가? 뭐냐 하면 네. 민사소송에서 그렇게 나왔다. 법원이 시멘트 공장에 책임이 없다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네. 자기네도 이제는 책임이 없다라고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 2년 전에는 네. 자기네가 책임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게요. 법원 판결이 나오니까 우리도 이제는 시멘트 공장에 책임이 있다고 얘기 못하겠다. 자기네가 2년 전에 했던 말을 부정해버리는 게 돼버리니까 네. 참 환경분쟁 조정의 권위가 좀 떨어져 보여요. 이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우리가 환경 피해 부분을 신청할 수 있겠느냐라는 네. 존재 가치마저도 지금 의문이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좀 깊이 있는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을 진행을 해 오신 전국시멘트산업공해대책추진위원회 곽창록 위원장님과 전화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곽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사 소송이 나와서 주민들께서 좀 충격을 받았을 것 같은데. 주민들은 상당히 이제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다르고 행정기관이 다르면은 이런 행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뭐 소송을 포기하거나 뭐 소송을 더 이상 이어가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주민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겼다 하더라도 저희들 지금 진퇴는 지금 성소를 했는데요. 그것도 저희들은 고등법원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쟀다 하더라도 항소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수입인지 이런 정도도 내기 어려운 분들인데 네. 거기 가자면 비용이 발생합니다. 변호사도 싸고 그분들은 지든 이기든 소송 쪽으로는 못 갑니다. 그 향토 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좀 주민들이 배신감을 느끼거나 좀 실망을 할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그건 참 당연한 말씀입니다. 자기네들은 뭐 지방 향토기업이라고는 이렇게 말씀하지만은 주변 지역 영향권 내에 있는 주민들인데는 하는 사업을 한 게 없습니다. 뭐 200억이나 그동안에 하는 사업을 했다고 했는데 이 영향권 내에 있는 환자들인데는 전혀 배려도 없었고 말 한마디 따뜻한 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송 들어가기 전에도 저희들이 만났습니다만은 참 이거 죄송하다고 어쨌든 우리는 소송을 해야지 돈을 드릴 수 있으니까 기다려 보시라고 한마디에 1호의 말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괘씸하죠. 그러니 곽 회장님, 보통 판결 주문을 보게 되면은 패소를 하게 되면은 소송 비용은 패소한 쪽에서 뭐 문다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 저희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번 1차 그 소송의 경우에도 소송 비용을 지셨으니까 물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판결 주문이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여기 소송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57명이 된다. 네. 이분들이 심지어는 8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25만 원 됐다. 그러면 그분들이 지급 명령 내고 가압류하고 가처분하고 이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기 전에 그네들이 화해를 하든가 조정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이완에 가게 하고 정말 항소기업으로서 도덕성 있는 참 이런 기업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네. 알겠습니다. 그 뭐 소송 비용 때문에 항소하기도 어렵다. 아주 딱한 그런 사정인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가 어쨌든 좋은 결과를 좀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고령의 어르신들이 고통받는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박 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주변의 환경으로 인한 건강 피해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정부에서 명백하게 업체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들조차 이렇게 배상을 받을 수가 없다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받기가 굉장히 힘들겠어요? 네, 그 시멘트 배출 먼지 같은 경우는 환경보건법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환경부에서 인정한 환경성 질환 요인입니다. 이거와 비슷한 게 이제 몇 년 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그 가습기 네. 살균제도 환경성 질환으로 환경부에서 인정한 질환인데요. 그런데 가습기 살균제 문제 같은 경우도 보면 관련 업체들이 민사소송으로 맞서면서 지금 피해자들이 사과는 물론이고 보상을 못 받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요? 네. 계속 지금 계속 그렇죠. 언론에도 네. 많이 나오고 네. 있지만 그리고 최근에 3차 또 피해자들도 나왔고요. 시멘트 공장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피해가 나온 건 맞지만 그걸 인정하게 되면 어떤 기업의 이미지 실추라든가 그리고 앞으로 경영해 나가는데 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돈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도덕성의 그리고 회사 윤리적인 부분에 타격을 받을까 봐 좀 법적으로 계속 끄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올해 유엔이 정한 세계 환경의 날에요. 발표된 자료에 보니까 6월 5일이 환경의 날입니다. 환경보건법에 따라서 환경부가 환경성 질환으로 인정한 오염원으로 국내에서 건강 피해를 본 사람이 3,358명에 달했습니다. 성면이 1,600여 명, 시멘트 공장이 1,200여 명, 가습기 살균제가 530명이었는데요. 네. 2013년도하고 비교해보면 30%가량이 증가했습니다. 네. 800여 명가량이 증가했고요. 네. 가해 기업체들이 소송으로 시간을 끌면서 이 기간 동안 환경성 질환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사망한 사람이 917명에 달했습니다. 네. 시멘트 배출 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로 사망한 사람도 10명에 가량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네. 소송이 길어질수록 업체가 좀 유리한 면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좀 시간을 끄는 거죠. 어떻게 네. 보면 고령이고 그리고 입증 책임이라는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부분을 법원이 피해자 보고 인정하라고 하게 되면 아예 규명을 할 수 없게 되니까 약자로서요. 그렇다 네. 보니까 기업에서는 시간을 끄는 거고. 네. 네. 그럼 피해자가 혹시 사망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가 그 되죠? 지금 이번에도 소송을 참여하셨던 분들 보니까 네. 유족들이 또 이어서 또 소송에 참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소송을 제기했다가 사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아예 어떤 부모나든가 이런 분들이 사망하신 상태에서 유족들이 다시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고 좀 힘든 일이죠. 네, 이런 질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 환경 문제가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죠. 뉴스토크 말씀에서도 이 문제를 올해 맞습니다. 꾸준히 여러 가지 다뤄왔습니다만은 2013년도에 강릉 옥계 포스코 패널 유출 사건 같은 네. 경우 보면요. 올해 이제 9월 달에 이제 그 주민들을 상대로 한 건강조사 결과가 나왔었는데 체내 이제 비소하고 페놀이 상당히 정상치 이상이 검출이 됐었는데 이게 네. 어떤 경로로 체내에 들어왔는지. 쌓이게 되는 것 때문에 지금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피해가 있는 건 맞지만 네. 이 피해가 왜 포스코라는 이 업체가 했다는 걸 증명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지금 네. 주민들이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동해안의 각종 화물 처리로 인한 그 토양 오염 사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토양 오염으로 인한 또 정화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이와 더불어서 지금 동해안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 조사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진행된 상황을 보니까 60여 분 정도가 호흡기 질환에 좀 이상이 있는 걸로 봐서 정밀 진단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멘트 공장 사례에서 봤듯이 이분들이 설사 건강 이상자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과연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거냐, 그리고 네. 어떤 방식으로 입증을 할 거냐 이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네. 우리 지역 문제는 아니지만 향후 우리 지역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네. 2014년도인가 그 고리 원전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이 갑상샘 암에 걸렸었어요.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주민이 한수원에다가 배상을 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한수원이 갑상샘 암에 책임이 있다라고 법원이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이때 당시에도 보면 한수원 보고 주민이 갑상샘 암과 관련이 없다는 거를 입증하라고 했기 때문에 한수원이 입증을 하지 못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 승소를 했었는데 근데 지금 이제 한수원도 항소를 해서 지금 2심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네. 네. 대안이라고 할 만한 게 없을까요? 2012년도에 구미시에서 발생한 불산 유출 사고 기억하실 텐데요. 당시에 이제 근로자 5명이 사망을 했고요.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한 달 정도 피난 생활을 하면서 거의 생활대 어려움도 겪었고 그때 당시에 농작물도 다 죽었죠. 죽었고요. 네. 그 불산을 마신 근로자가 죽었는데 그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대피 명령도 바로 내려진 게 아니고 며칠 있다 내려졌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주민들이 어떤 불산에 노출됐을 거다라는 그런 문제제기가 많았었고요. 그런데 당시에 그 해당 업체가요 도산을 했습니다. 이 피해 배상을 가해 업체에다가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 업체가 도산을 하고 나니까 네. 주민들이 어디에다가 피해를 하소연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부가 피해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해서
보상을 해줬었거든요. 네. 당시에 이제 그 구제와 관련된 법이 미비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에 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당선됐던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때 당시에 이 법을 보완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 법이 입법 예고가 돼서 내년 1월에 환경 오염 피해 배상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줄여서 환경 피해에 관한 구제 법률이라고 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예. 근데 벌써부터 이 법도 좀 미비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요? 그 환경 피해 구제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피해 시민을 위한 법이 아니고 가해 기업을 위한 법입니다. 기업들이 그러한 막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도산되면 안 되니까 보험을 들어서 여기까지 책임을 인정하게 하고 그 이상 되는 것은 면책을 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돼 있어요. 구미불산 사태 때 정작 피해본 사람들은 수만 명의 피해자들 아닙니까? 시민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기업은 문을 닫았죠. 지금 박근혜 정부가 그때 이런 문제를 더 이상 이제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겠다 하고 만들어 놓은 법은 문 닫은 법 그런 문제로 문을 닫는 기업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개념이 돼 버렸어요. 피해받는 시민이 고통받고 집을 떠나가지고 체육관에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사는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들의 경우에도 똑같아요. 법의 목적이 좀 그렇게 변질이 됐다. 네. 또 입법이 됐지만 좀 미비하다. 이제 그런 얘기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법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 피부에 와닿는 대책이라고 한번 얘기해 보자면 지자체가 있습니다. 기업의 어떤 환경 오염을 단속할 수 있는 가장 최일선에 있는 곳이 지자체입니다. 네. 그러면 동양시멘트 같은 경우는 삼척시가 그 동양시멘트에서 배출되는 먼지가 기준을 초과했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이 건강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삼척 시민들이잖아요. 네. 이 시민들이 속해 있는 지자체에서 나서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건강 피해 부분을 역학조사를 하고요. 시멘트 업체에 좀 책임을 좀 물을 수 있는 이런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기댈 곳은 그나마 지자체밖에 없다. 단속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얘기인데 대규모 기업 집단 앞에서 무기력한 개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아주 씁쓸한데 환경당국이나 법으로부터 보호받지도 못하고 망가진 몸으로 방 안에서 콜록콜록 기침을 혹하고 계실지도 모르는 어르신의 모습이 자꾸 떠오릅니다. 환경당국의 결정을 뒤집는 결정적인 요인이 앞서 방송에서 보신 것처럼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 입증 책임 때문인 것 같습니다. 환경피해에 관한 구제 법률 이게 강화, 보완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자체의 책임이 없는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도화되는 기업의 이윤 추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민 피해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뒤처지지 않도록 지자체가 더 노력을 해야 할 텐데요. 무엇보다도 환경피해 단속 권한을 지자체가 갖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관리와 감시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아울러서 우리가 그동안 살기에 너무 바빠서 환경 문제에 좀 무감각했던 것은 아닌지 시민의 환경 의식도 이참에 좀 높아져야 되겠고 기업의 환경 의식도 더 변화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호 기자였습니다. Christmas time is here. Happiness and cheer. Fun for all that children call their favorite time of year. Snowflakes in the air, carols everywhere, olden times and ancient rhymes of love and dream. 네, 누구나 연말이 되면은 여러 가지 감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세월 한 번 참 빠르다. 이건 누구나 느끼는 단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어렸을 적에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는데 조금 나이가 들고 나면 참 가는 세월이 야속합니다. 연말이면 또 한 살 먹는구나,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요. 가는 세월을 누가 잡을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네, 요즘 뭐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이다. 그런 의미심장한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만은 세월의 두께만큼 새해에는 더 익어가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뉴스토크 말씀을 봐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